안녕하세요, 세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한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바로 이 택배인데요. 오늘이 유난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우체국에서 가져오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일단 이 택배가 2달 전에 보내진 거긴 한데, 제가 책을 구입한 건 더 오래전이에요.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조금씩 사드리면서 동생한테 나중에 한꺼번에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책이라는 게 사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고 보내야지, 조금만 더 사고 보내야지 하다가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 택배 상자에 정확히 어떤 책이 몇 권이나 들어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을 이제 더듬어 가면서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책을 샀는지 그 정도로만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뜯어볼까요? 제일 먼저 소개할 건 책이 아닌데, 알라딘에서 책을 얼마 이상 사면은 굿즈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 동생이 이 텀블러를 유난히 갖고 싶어 했거든요. 책 사서 사은품 같이 구매하는 김에 제 것도 사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자글자글하게 펄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음료가 들어가면은 색깔이 바뀐대요. 엄청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라서 오래 못 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유용하게 들고 다니면서 써보려고요. 호주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아이스 음료 마실 때가 많거든요. 카페에 갈 때마다 이제 요거 들고 다니면서 텀블러 사용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색 바뀌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건 어반라이크라고 하는 잡지인데, 보통 우리가 잡지라고 생각하면은 주제는 매번 달라질 수 있지만 판형은 통일성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반라이크는 특이하게 주제에 따라서 책의 판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표지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주제가 출판사였어요. 한때 출판사에서 진짜 잠깐이지만 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재밌을 것 같아서 구경해봤어요. 여기 뒤에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먹고 사는 수많은 업중에 책 만드는 일을 하는 곳, 이 시대 출판사의 모습은 어떠할까? 라고 질문을 제기하고 있고,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출판사 이름은 여반라이크에서 인터뷰한 출판사 목록 같아요. 잡지는 종이책으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잡지들이 많은데, 이 어반라이크도 그런 잡지 중에 하나거든요. 궁금해서 구입해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해보세요 라는 책인데요. 당신의 치아를 보여주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한국이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부담 없는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치과는 진료를 받을 때 비싸다고 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됐을 때 치과가 무서운 거는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두려운 게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치아에 새겨진 불평등의 이력들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우리가 치아를 얼마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제 시간에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생활 소득 수준 같은 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 것 같을 정도로 치아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쓰느냐가 큰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이 책은 치아 감염을 치료하지 못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2007년에 사망한 메릴랜드 출신 소년 데몬테 드라이버의 비극에서 시작되었다. 뒷표지에 서문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의 체계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미국에서는 특히 금액이랄까? 그런 게 정말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치아를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치아로 살펴보는 어떤 생활의 불평등, 삶의 불평등 같은 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제가 지금 치아, 이빨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또 소설과 관련된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해봤어요. 이 책은 한꺼번에 소개할 수 있는데, 대성당,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이렇게 3권인데 3권 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이고요. 제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카버의 소설도 이북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 단편이랑 대성당이라는 단편인데, 그게 이 책 안에 들어있거든요. 최근에 다시 읽고 싶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이북을 구입을 했고, 이 책까지 사면은
제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을 다 모으는 셈이 돼가지고 그냥 사는 김에 3권 다 샀어요.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요거는 페터 회라는 작가의 책인데, 이 책이 추리소설인데 어떤 한 아이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면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밌다, 순식간에 읽을 정도로 재밌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조금 읽다가 말았었는데 되게 재미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다 읽지 못하고 도서관에 반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알라딘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할인하고 있길래 끝까지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이세린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만화 혼자를 기르는 법을 그린 김정현 작가님의 신간이고요. 주인공이 음식 모형 제작자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보면은 색칠을 하고 있죠.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작가의 특징이 뭔가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가족이나 가정이나 어떤 삶에 대한 고찰이 되게 잘 드러나는 그런 만화를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를 기르는 법도 되게 좋아했는데, 마침 신간이 나왔다길래 이 책도 당연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해봤어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되게 예쁘지 않나요? 반짝반짝? 이 2권이 한 세트고요. 보면은 SF 널이라고 써있고 1권, 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잡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후회하는 게, 이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읽고 싶기도 했는데 예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형식도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책을 구입했던 건데, 보니까 제가 사고 얼마 안 돼서 이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샀는데도 책이 배송이 안 돼서 진짜 한참 동안 못 읽고 있었는데, 안에 표지도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고 뒷면도 이렇게. 테드 창 같은 경우는 소설을 굉장히 천천히 쓰기로 유명한 작가인데, 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내는 단편 하나하나라도 조금 빨리 읽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단편들을 모아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SF 작가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북으로도 나오고, 제가 알기로 지금 S24 북클럽에서도 서비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종이책으로 사지 않았어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책이 되게 예뻐서 꽂아놔도 충분히 또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막상 받아드니까 또 예뻐가지고 이렇게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2권이 한 세트인 SF 널, 이것도 한번 사봤고요. 이 책들도 SF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묶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스타니스와프 램의 단편집, 옥타비아 버틀러의 블러드 차일드. 옥타비아 버틀러는 제가 예전에 킨이라는 소설을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리커버로 나온 책인데 되게 예쁘죠? 킨이랑 블러드 차일드 이렇게 2권 세트로 한정판처럼 나왔었는데 커버만 달리해서, 저는 킨은 읽었기 때문에 블러드 차일드 이 한 권만 구입했고, 버틀러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뭘 살까 하던 중에 쇼리라는 다른 소설집도 있는데 그거는 이북으로 있길래 이북이 없는 블러드 차일드를 골라서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니스와프 램이라는 폴란드 출신의 작가인데요. 제가 이 작가를 정말 좋아해요. 사이버리아드라는 SF 단편선을 읽었었는데 그게 정말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다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소설이 절판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스타니스와프 램의 책이 몇 권이 나왔었는데 다 절판이 됐거든요. 마침 현대문학에서 스타니스와프 램의 단편들을 묶어서 냈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북으로 출간되기는 했는데, 제가 또 이 작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책이 꽤 두껍죠. 600페이지가 넘는데 15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제가 재밌게 읽었던 사이버리아드의 단편도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작품집이 어쩔 수 없이 절판이 된 게 많아서
다시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책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단편 섞어가지고 책을 내려서 빨리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아이로봇. 이거는 중고 도서로 구입한 책인데 아이로봇은 그 영화로도 유명하죠? 윌 스미스가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목이 뭐뭐 하는 로봇, 뭐뭐 하는 로봇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로봇 이야기가 주류가 되는 SF고 이 책은 그렇게 어려운 SF가 아니라서 SF 장르에 입문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도 꽤 두꺼운 책인데 인 콜드 블러드, 트루먼 커포티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서 자기가 생각해도 잘 썼다고 생각했는지 당연히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1959년 11월 15일 캔자스주 홀컴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살인사건을 6년 동안 집요하게 조사한 끝에 수천 매의 노트에 담아 되살려낸 두 살인자의 삶과 내 가족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 실제 범죄의 생생함과 인간의 연약한 내면을 아름다울 만큼 극명하게 묘사한 범죄 소설의 최고봉이라고 써있는데 논픽션 소설로도 되게 유명하고 이 책을 정말 잘 썼다고 손에 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구입해봤어요.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1편은 아니고 2편인데 제가 1년 동안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책을 읽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는 역사,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였고 작년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책을 1년 동안 찾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다가 이런 사진, 유물이 들어있고 그 시대의 어떤 문화상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책을 함께 읽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구입을 한 책인데 1년이 지나서야 받아보게 됐네요. 안에 사파도 많이 들어있고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많아서 두고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으로 구입했어요. 이 책은 리터 잡지인데요. 언제 거지? 2020년 10월호라고 써있네요. 1년이 넘었죠. 제가 한창 에세이에 관심이 많을 때였는데 이 10월호의 주제가 에세이스트가 되다 이길래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리터도 사람들이 재밌다고 많이 얘기하던데 이 책도 이북이 나오지 않는 잡지라서 좀 읽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꽤 오래된 잡지이지만 지금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럴라인 랩의 욕구들. 제가 작년 초인가에 그 명랑한 은둔자를 보고서 그 책도 되게 재밌게 읽어서 추천을 했었는데 그 명랑한 은둔자를 쓴 캐럴라인 랩의 다른 책이고요. 꽤 인기가 많았는지 아니면은 원래 책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캐럴라인 랩의 책이 재판이 됐었는데 다시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명랑한 운둔자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작가가 꽤 오랫동안 거식증으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에세이집에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마른 몸매, 글래머한 몸매라든지 여성에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내면적인 조건도 있지만 체중이나 몸매나 외형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헝거라든지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캐럴라인 랩의 책도 새로 나왔다길래 구입을 했어요. 읽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린 책이에요. 이 두 책도 함께 묶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같은 작가의 책이거든요. 헨리 페트로스키라는 작가의 책인데 하나는 연필이 주제인 책이고 하나는 책이 사는 세계라고 해서 책을 놓아두는 장소, 뭐 책꽂이라든지 서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고 몇 달 전에 소개했던 아무튼 연필이라든지 아니면은 김혜란 작가의 에세이를 보면서 연필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또 이렇게 600페이지가 되는 분량으로 연필에 대해서 쓴 책이 있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냥 조금씩 챕터별로 끊어 읽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 책은 천천히 꺼내서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이 책은 마크 트웨인의 19세기 세계 일주라는 책이고 이 책은 왜 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중고 서적으로 구입한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구입한 걸 텐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목차를 보니까 호주를 여행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궁금해서 산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몇 권 안 남았는데 빠르게 소개를 해볼게요. 원도 작가님의 경찰관 속으로, 부제가 언니에게 붙이는 편지예요. 경찰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감상을 읽기도 했는데,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면서 만나는 다른 사람의 삶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 엿보면서 쓴 단상 같은 거에 모은 책이 아닐까 싶은데 되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제가 마침 또 그 아무튼 언니라는 책도 재밌게 읽어서 다른 책을 어떻게 썼나 궁금해 하던 중에 이 책을 발견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나를 보내지 마. 이거는 가즈오 이시구로의 책인데요. 제가 올해 그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가즈오 이시구로의 신작을 읽었는데 사실 그 책은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를 보내지 마랑 남아있는 나날 이 두 권을 이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혹은 추천작으로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나를 보내지 마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날 이 두 권을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중고 도서였거든요. 제가 구입을 하는 와중에 남아있는 나날은 품절이 돼서 이 한 권만 왔어요. 복제인간 클론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소설로 알고 있는데 클론이 어떤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장기 이식을 돕는 대체제 같은 존재로 키워져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삶, 죽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마침 중고 도서가 있길래 구입을 해봤고 이게 모던 클래식 시리즈라서 이렇게 지금 표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리뉴얼이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번역도 조금 고쳐서 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저는 중고 도서로 구입을 해서 9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서 맥켄의 불타는 피라미드라는 책이고 여기 보시면 바벨의 도서관이라고 써있는데 아르헨티나의 도서관장으로도 유명한 보르헤스가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자기가 뭐 재밌게 본 책을 묶어서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시리즈로 책을 낸 거예요. 본인이 쓴 건 아니지만 환상, 추리, 호러 이런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재밌는 소설을 모아서 보르헤스가 기획을 하고 엮어낸 책인데 이것도 이북이 없는 책이고 하나씩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야 들어서 이미 품절이 된 작품이 많긴 하지만 보면 좀 낯선 작가들의 책도 많거든요. 제목 중에 좀 재밌어 보이는 걸 한 권 구입했어요. 불타는 피라미드?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데 한번 구입을 해봤고 이게 보르헤스가 엮어서 낸 책이라서 특별히 또 서문을 보면 보르헤스가 왜 이 단편을 선택했는지 왜 이 작가를 선택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또 적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해봤고 현대 호러 판타지 장르의 선구자라고 아서 맥켄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본 작가라서 궁금하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머나먼 섬들의 지도라는 책인데 민음사 TV라는 유튜브에서 이 책 추천하는 거 보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한쪽은 설명, 한쪽은 섬의 지형도가 들어있는데 부제가 간 적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50개의 섬들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뭔가 되게 흥미로워서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이 책은 시절 일기, 김현수 작가의 책인데 제가 김현수 작가는 소설보다 에세이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청춘의 문장들 같은 책을 재밌게 봤는데 김현수 작가 좋아하면 이 책도 읽어보라고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또 김현수 작가의 책은 어느 페이지든 펼쳐서 읽기가 참 좋더라고요. 에세이가.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주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탈로 칼비노의 반쪽아리 자작이라는 책인데요. 이 이탈로 칼비노가 환상문학을 주로 쓰는 작가인데 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전개하는 천일야와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거든요. 책도 이북이 없었나? 그래서 아마 종이책으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책 탐방서점
이라는 책이고 금정영과 김준혁 두 작가의 서점 기행 이 부제예요. 8곳의 서점을 방문하고 그 서점의 주인들과 뭐 인터뷰랄지 대담이랄지 그런 걸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텍스트로 옮겨놓은 책 같은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만 책을 둘러싼 장소,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런 거에도 필연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서점이 들어간 제목의 책은 많이 구입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는데 품절이 돼서 어떤 내용일지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중고로 팔고 있는 걸 발견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알라딘에서 5만 원 이상 사면은 추가 마일리지를 주잖아요. 도서 정가제 때문에 새 책만 사면 추가 적립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한두 개씩 산 건데 제가 이 페이보릿 띵스의 굿즈를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린애가 그린 것 같은?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못 그릴 것 같은? 스티키 메모지인데 제가 이런 사이즈의 포스트잇을 좋아해요.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이즈라서 포스트잇을 좋아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사봤고 요거는 책갈피인데요. 3장이 들어있는데 그림이 하나하나 다 너무 귀여워요. 숯불인지 뭔지 타고 있는 애랑 기타 치는 고양이랑 책 덮고 자는 애 이렇게 3개의 북마크가 들어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잘 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동생이 보내준 엽서인데 이거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동생이 엽서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감동인데요. 완전 깜짝 선물. 동생이 보내준 엽서가 들어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구입한 책들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많아요. 다 보이려나? 이렇게 하고 또 이만큼 거의 20kg였거든요. 한두 권씩 사드릴 땐 몰랐는데 이렇게 모아두니까 어떻게 20kg가 나왔는지 알 것 같네요. 얼마치를 산 거지? 마침 딱 12월에 택배가 도착해서 어쩌다 보니까 뭔가 좀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인데 저 스스로가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나에게 주는 선물? 뭐 그런 게 된 거죠. 26권이 왔는데 이거 읽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동안 책을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책을 안 살지?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책 열심히 읽고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책이 있으면 소개를 해볼 생각이고요. 책에 대한 설명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다, 제 감상이 어떨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책을 먼저 읽고 또 감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